이것은 명백한 부정행위가 틀림없습니다. 불과 14세 소녀가 이 난해한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에 스위스 취리히에서 국제수학 올림피아드 결승전 사상 초유의 스캔들이 발생했습니다. 대회 도중 결승 문제가 온라인상으로 유출되는 전례 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충격적인 사건이 뒤따랐습니다. 긴급히 대체된 역대 최고 난도의 문제를 단 5분 만에 완벽하게 풀어낸 인물이 등장한 것입니다. 바로 대한민국 대표 14세 소녀 이하은이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과연 이 소녀는 어떻게 불가능을 현실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그 경이로운 비밀을 지금부터 상세하게 공개합니다. 2024년 7월 18일 스위스 취리히에서는 국제수학 올림피아드 결승전이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전 세계 80개국에서 선발된 200명의 최고의 수학 영재들이 마지막 문제와 씨름하는 순간 심사위원장인 마르티나 호프만 박사가 창백한 얼굴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긴급 공지가 있습니다. 방금 확인된 바에 따르면 오늘 출제된 결승 문제가 어젯밤 온라인상에 유출되었습니다. 대회장은 즉각 아수라장으로 변모했습니다. 학생들의 거센 항의와 학부모들의 격앙된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5년 동안 이 대회를 준비해온 학생들에게 이는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대체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완전히 새로운 문제가 배포될 것입니다. 시험 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3시간입니다. 새로운 문제지가 배포되자 대회장은 다시금 엄숙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불과 5분 만에 한 소녀가 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 다 풀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 소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이하은 14세로 참가자 중 가장 어린 축에 속하는 학생이었습니다. 호프만 박사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며 다가갔습니다. 다 풀었다고요? 이 문제를 5분 만에? 이하은은 침착하게 답안지를 제출했습니다. 주변의 학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하은을 응시했습니다. 특히 중국, 러시아, 미국 대표팀 학생들의 얼굴에는 경악만이 가득했습니다. 10분 후 심사위원실은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조지 밀러 교수가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일주일간 특별히 준비한 문제입니다. 대학원생이라도 최소 2시간은 소요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은의 답안은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단순한 정답 제시를 넘어 풀이 과정까지 독창적이며 정교했습니다. 독일 막크스 플랑크 연구소의 마르크 슈나이더 박사가 답안지를 깊숙이 들여다보며 언급했습니다. 이 풀이 방식은 제가 40년간 수학을 연구하며 단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는 방법입니다. 대회는 즉시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이하은은 별도의 대기 공간에서 머물게 되었고 긴급 수학자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3시간 뒤 다른 참가자들의 시험이 종료되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200명의 학생 중 첫 번째 문제의 절반 수준에 근접한 학생은 단 3명뿐이었습니다. 가장 진전을 보인 중국 대표팀 학생조차 전체 풀이의 60% 지점에서 막혀 있었습니다. 언론은 이미 이 사건을 타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소녀, 역대 최고 난도 문제 5분 만에 해결, 천재인가 사기인가? 국제수학 올림피아드의 대혼란이 야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파문은 그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대회 본부는 즉각 보안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고화질 카메라는 하은의 모든 미세한 움직임을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하은은 문제지를 받자마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왼손이 허공에서 무언가를 조작하는 듯한 동작을 취했습니다. 약 30초 후 하은은 눈을 뜨고 곧바로 답안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멈추지 않고 써 내려간 시간은 정확히 4분 20초였습니다. 저 손동작은 무엇입니까? 한 심사위원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MIT 수학과의 제임스 첸 교수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그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동아시아 문화에 비교적 익숙한 심사위원이었습니다.
주산입니다.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계산 도구인 주산을 머릿속으로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슈나이더 박사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주산으로 편미분 방정식과 위상 수학 문제를 푼다고요?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첸 교수는 영상을 계속 정밀 분석했습니다. 잠깐, 이 손가락 움직임의 패턴을 보십시오. 일정한 규칙성이 존재합니다. 긴급 소집된 수학자들은 하은의 답안을 재검토했습니다. 결과는 다시 한번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은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수식 전개가 아닌 시각적 패턴 인식을 사용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호프만 박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은 양을 다시 불러주세요. 직접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이하은이 심사위원실로 들어왔을 때 그녀는 조금도 긴장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제가 혹시 실수를 저질렀나요? 첸 교수가 부드러운 어투로 질문했습니다. 하은 양,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이하은은 잠시 망설인 뒤 대답했습니다. 저는 숫자와 수식이 그림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 역시 마치 3차원 퍼즐과 같았어요. 조각들을 머릿속에서 움직여 맞춰 나가면 답이 자연스레 도출됩니다. 슈나이더 박사는 이를 비웃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다른 문제를 풀어보시죠. 즉석에서 대학원 수준의 고난도 문제가 제시되었습니다. 이하은은 이번에도 눈을 감고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2분 후, 그녀는 정확한 정답을 제시했습니다. 심사위원실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첸 교수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하은 양, 누가 이 독특한 방법을 가르쳐 주었나요? 할아버지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어릴 때부터 주산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방식은 조금 특별해요. 숫자를 그림으로 변환하는 방법도 함께 가르쳐 주셨거든요. 이때 대한민국 대표단의 박준영 단장이 나섰습니다. 하은 학생은 국내 선발전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수십 번의 검증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서구 수학계의 근본적인 거부감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결국 호프만 박사가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은 양의 답안은 일단 인정하되 추가적인 심층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태의 전반적인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더 깊은 조사가 요구됩니다. 그날 밤, 첸 교수는 이하은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은 양, 혹시 할아버지를 뵙는 것이 가능할까요? 저는 이 경이로운 능력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이하은은 잠시 주저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좋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교수님께서 진심으로 궁금해하신다면요. 일주일 후, 첸 교수는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가 목격하게 될 광경은 그의 수학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었습니다.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첸 교수는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강남의 고층 빌딩 숲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좁고 복잡한 골목길, 낡은 다세대 주택들, 그리고 거리에 쌓여있는 재활용품들이었습니다. 이하은이 안내하는 대로 걷다 보니 반지하 단칸방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요. 저희 집입니다. 하은이 다소 쑥스러운 듯이 말했습니다. 문을 열자 75세로 보이는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방 한쪽에는 수북이 쌓인 폐지와 빈 병들이 자리하고 있었고 다른 쪽에는 낡은 책상과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말씀드렸던 교수님이세요. 이재민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누추한 곳이지만 편히 앉으십시오. 첸 교수는 방을 둘러보다가 책상 위의 한 물건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나무 주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주산과는 형태가 달랐습니다. 구슬의 색깔이 다양했으며 배열 또한 독특했습니다. 이것이 주산입니까? 할아버지가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제가 직접 개량한 주사님, 첸 교수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역경 속에서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빚어진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 경이로운 이야기를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첸 교수는 며칠 동안 가리봉동을 방문하며 할아버지와 하은의 주산법을 심도 있게 연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오래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교수님께 보여드려야 할 것 같네요. 서류에는 한국은행 주산교육 우수강사상, 전국 주산대회 심사위원 위촉장 등 권위 있는 증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빛바랜 신문 스크랩도 함께였습니다. 천재 주산 강사, 은행 직원들의 계산 속도 획기적 향상, 이재민 씨 독창적 주산교육법으로 주목. 첸 교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렇게 저명한 분이셨는데 왜?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IMF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은행이 파산했죠. 40년 넘게 몸담았던 직장이 사라졌습니다. 퇴직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하은이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아들이 저를 돕겠다고 했어요. 막 결혼한 새신랑이었는데 아들도 며느리도 수학교사여서 월급이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함께 살면 된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었습니다. 그런데 하은이가 5살 되던 해,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학교 야간 자율학습 감독을 마치고 함께 퇴근하던 중에 말을 잇지 못하는 할아버지를 대신하여 이하은이 말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부모님 차를 강하게 들이받았어요. 부모님은 현장에서 즉사하셨고 저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후로 1년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첸 교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사연이 숨겨져 있었다니.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하은이가 말을 하지 않으니 병원에도 가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주산을 떠올렸습니다. 어차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었으니까요. 할아버지는 낡은 주산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구슬 소리라도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니 하은이가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래서 매일 주산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은이가 제 손을 잡고 함께 구슬을 움직였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말을 했죠. 하나, 둘, 셋. 이하은이 덧붙였습니다. 숫자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언제나 둘이에요. 그 확실함이 좋았어요. 세상이 무너져도 숫자는 변하지 않으니까요. 첸 교수는 이제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이하은에게 주사는 단순한 계산 도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도구였고 할아버지와의 깊은 사랑으로 이어지는 끈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또 다른 노트를 꺼냈습니다. 아들이 남긴 수학 노트들입니다. 대학 때부터 교사 시절까지 쓴 것들이죠. 하은이가 6살 때부터 이걸 보더니 뭔가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노트에는 고등 수학 개념들이 독특한 그림과 도표로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이하은의 아버지 역시 시각적 사고에 능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산을, 아들은 수학을 가르쳤지만 하은이는 그 둘을 완벽하게 합쳤습니다. 주산을 이용하여 고등 수학을 푸는 독창적인 방법을 스스로 창조해낸 것이죠. 첸 교수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놀라운 재능을 세상에 숨기고 계셨습니까? 할아버지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폐지 줍는 노인과 그 손녀의 말을. 학교에서도 하은이가 답만 쓰고 풀이 과정을 적지 않는다고 혼내기만 했습니다. 머릿속으로 푸는 것이라 과정을 쓰기 어렵다고 해도 믿어주지 않았죠. 이하은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올림피아드에 참가한 거예요. 거기서는 오직 실력만을 평가하니까요. 저희의 배경 같은 건 상관없으니까요. 첸 교수는 며칠 동안의 관찰로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절대 숨겨져서는 안 될 인류의 보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하은 양. 제가 두 분을 돕고 싶습니다. MIT에서 이 방법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두 분 모두 함께 모시겠습니다.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그런 걸 저희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할아버지의 방법은 수학교육의 혁명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은 양은 그 가능성을 입증하는 살아있는 증거이고요. 부디 기회를 주십시오. 이하은이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 엄마도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가 배운 것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면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인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은이를 위해서라면, 그리고 정말로 다른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첸 교수는 즉시 MIT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경이로운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올림피아드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전 세계가 이하은의 이야기에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들은 하은과 할아버지의 사연에 커다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가리봉동의 기적, 폐지 줍는 할아버지가 길러낸 천재 소녀, IMF의 고통을 수학으로 치유한 가족. 이러한 제목들이 각종 포털 사이트를 장식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익명의 누군가가 시작한 크라우드 펀딩이 단 하루 만에 10억 원을 초과한 것입니다. 하은이와 할아버지를 MIT로 대한민국의 보물을 세계에 알리자. 감동적인 사연이 알려지면서 작은 후원의 물결이 거대하게 모여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게 정말로 우리를 위한 것이란 말이냐? 이하은이 할아버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할아버지, 새벽에 폐지 주우러 안 나가셔도 돼요. 첸 교수 역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성공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고난을 딛고 일어선 한 가족의 이야기였으며 포기하지 않는 헌신적인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소식이 전해진 지 불과 4개월 만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MIT 수학과 학과장인 로버트 윌리엄스 교수가 직접 대한민국을 방문한 것입니다. 그는 첸 교수의 상세한 보고서를 받고 이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가리봉동의 반지하 작은 방은 갑자기 세계적인 수학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윌리엄스 교수는 이하은에게 몇 가지 심화된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하은은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눈을 감고 손가락을 움직이며 머릿속의 주산과 그림을 정교하게 조작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정말 경이롭습니다. 윌리엄스 교수가 감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산 능력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사고 체계입니다. 그는 할아버지에게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이재민 선생님, MIT에서 이 방법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선생님을 특별 연구원으로 모시고 하은 양은 특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고 싶습니다. 할아버지는 당황해했습니다. 저는 그저 은퇴한 은행원일 뿐입니다. 학위도 없고요. 학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 개발하신 이 방법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은 양이 그 살아있는 증명입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주저했습니다. 하은이의 학교는 어떻게 해야 하죠? 아직 중학생인데. 이때 대한민국 교육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하은 학생의 경우 특별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정하겠습니다. MIT에서의 교육도 정규 교육 과정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언론의 관심 또한 폭발적이었습니다. 각종 방송사에서 취재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하은이가 구경거리가 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오직 교육과 연구 목적으로만 협조하겠습니다. 첸 교수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저희가 언론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하겠습니다. 하은 양의 사생활은 철저히 보호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결국 2024년 9월 이하은과 할아버지는 보스턴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는 수백 명의 시민들이 나와 그들을 환송했습니다. 하은아, 자랑스럽다.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대한민국의 자부심입니다. 이하은 학생은 수식을 시각적인 패턴으로 변환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기존 방식으로는 놓치는 구조적 특성을 발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 이후 MIT 내의 분위기는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론자들조차 이하은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MIT 뇌과학연구소에서도 큰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하은 양의 뇌를 스캔해보고 싶습니다. 뇌가 수학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을 연구하고 싶습니다. 이하은과 할아버지의 동의하에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 fMRI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일반인과는 완전히 상이한 패턴입니다. 시각 피질과 운동 피질, 그리고 수학 처리 영역이 동시에 고도로 활성화됩니다. 마치 뇌 전체가 하나의 통합된 계산기처럼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의 주산 수업도 정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찾아온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곧 진지하게 주산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로 강의실이 가득 찼습니다. 주산은 일종의 명상과 같습니다. 할아버지가 설명했습니다. 숫자에 집중하면서 마음을 비우는 거죠. 그러면 복잡한 문제도 단순화되어 보입니다. 어느 날 실리콘밸리의 저명한 벤처 투자자가 MIT를 방문했습니다. 이 기술을 교육앱으로 제작하면 어떻겠습니까? 전 세계의 아이들이 하은 양처럼 수학을 배울 수 있도록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는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고 싶을 뿐입니다. 이하은 역시 할아버지의 뜻을 지지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할아버지께서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셨을 뿐입니다. 다른 아이들도 충분히 배울 수 있어요. 한편 대한민국에서는 이하은의 성공에 자극받아 주산교육붐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우려했습니다. 단순히 주산만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인내와 집중, 그리고 수학에 대한 즐거움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MIT에서의 생활이 안정화되어 갈 무렵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새벽, 이하은이 급히 첸 교수에게 전화했습니다. 교수님,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새벽의 고요함을 깨트렸습니다. 이하은은 눈물을 흘리며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일어나세요.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들이 할아버지를 분주하게 돌보았습니다.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이상입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하여 큰 위험은 넘겼습니다만 이하은은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려서 할아버지께 너무 무리를 시켰어요. 첸 교수가 이하은을 위로했습니다. 아니다. 하은아. 할아버지는 너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 연구 자체를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야.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의료비는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액이었습니다. 일주일 입원비만 1,000만 원이 넘습니다. 병원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보험이 없으시면? 이하은은 절망감에 막막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으로 모은 돈은 대부분 생활비와 초기 연구비로 사용된 상태였습니다. 소식이 알려지자 MIT 한인 학생회가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하은이와 할아버지를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MIT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금 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은이 덕분에 수학을 완전히 새롭게 보게 되었어요. 할아버지의 수업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입니다. 심지어 그동안 비판적이었던 슈나이더 교수도 거액을 기부했습니다. 나도 동유럽 출신 이민자다.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안다. 그리고 이제는 인정한다. 당신들이 옳았다. 대한민국에서도 소식이 전해지자 두 번째 모금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리봉동의 영웅을 지켜주세요.
할아버지가 쓰러지시면 안 됩니다. 사흘 만에 모금액은 5억 원을 초과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의식을 회복했을 때 병실은 꽃과 수많은 편지로 가득했습니다. 이게 다 무엇이냐? 할아버지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하은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응원하고 있어요. 할아버지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는지 아세요? 할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 남에게 신세만 졌는데 이렇게 큰 보답을 받을 줄은 몰랐구나. 윌리엄스 학과장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이재민 선생님, 충분히 쉬십시오. MIT는 선생님의 모든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우리 MIT 가족이니까요. 일주일 후, 할아버지는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절대 무리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충분한 휴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하은은 할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가 할아버지를 보살필게요. 할아버지께서 저를 돌봐주셨듯이요. 병상에서 할아버지는 이하은에게 말했습니다. 하은아, 할아버지가 오래 살지 못할 수도 있어. 하지만 너는 반드시 계속해야 한다. 우리가 시작한 이 일을 끝까지 이어가야 해. 그런 말씀 마세요. 이하은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할아버지가 제 전부예요. 그때 첸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은 학생의 주산법을 분석한 논문이 세계 최고의 과학 저널인 네이처의 게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발견이 뒤따랐습니다. 이하은의 방법에는 아직 현대 수학계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수학적 원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첸 교수는 연구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은 학생이 머릿속에서 수행하는 것은 단순한 주산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수학적 객체를 다차원 공간에서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현대 위상 수학의 최첨단 이론과 긴밀히 연결됩니다. 슈나이더 교수도 흥분하여 덧붙였습니다. 하은의 시각화 방법을 분석한 결과 리만 다양체 리만 매너폴드의 곡류를 직관적으로 계산하는 완전히 새로운 알고리즘을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은행에서 사용하던 계산법을 조금 변형했을 뿐인데 첸 교수가 할아버지의 오래된 노트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그 조금의 변형이 혁명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인지하지 못하셨겠지만 동양의 주산과 서양의 수학을 융합한 독창적인 체계를 구축하신 것입니다. 며칠 후 병실은 작은 세미나실로 변모했습니다. 전 세계의 수학자들이 화상으로 연결되어 이하은과 할아버지의 방법론을 심도 있게 토론했습니다. 프랑스 수학연구소의 장피엘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푸엥카레 파카레이가 꿈꾸던 수학적 직관의 완벽한 실현입니다. 만약 노벨상이 수학에도 있었다면 이하은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들으셨어요? 할아버지가 만드신 방법이 세상을 바꿀 거래요. 할아버지는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은아, 이건 내가 이룬 것이 아니란다. 할아버지는 그저 길을 약간 알려주었을 뿐이지. 연구가 심화될수록 더 경이로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이하은의 뇌는 일반인과는 다른 방식으로 발달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극심한 트라우마와 지속적인 주산 훈련이 결합되어 독특한 신경회로를 형성한 것입니다. MIT 뇌과학 연구소의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하은 학생의 뇌는 좌뇌와 우뇌가 일반인보다 훨씬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산 훈련과 시각화 훈련의 직접적인 결과로 보입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 방법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교육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MIT 학생들 중 일부가 할아버지의 지도 아래 훈련을 받은 결과 수학 문제 해결 능력이 현저하게 향상되었습니다. 마치 뇌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 같아요. 복잡한 문제가 갑자기 단순하게 보입니다. 한 대학원생이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교육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방법을 AI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이제 더 많은 아이들이 수학을 즐길 수 있게 될 거예요. 리만 가설 발표 이후 학계의 분위기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슈나이더 교수였습니다. 그는 이하은과 할아버지를 직접 찾아와 정식으로 사과했습니다. 제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서양의 방법론만이 진리라고 믿었죠.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수학에는 다양한 길이 존재한다는 것을요. 그는 제안했습니다. 독일 마크스 플랑크 연구소와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동서양 수학교육의 융합 프로젝트를 함께 하시죠. 할아버지가 따뜻하게 손을 잡았습니다. 교수님, 우리는 모두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수학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죠. 프로젝트는 빠르게 착수되었습니다. MIT, 마크스 플랑크, 그리고 서울대학교가 참여하는 국제 공동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첸 교수가 총괄 책임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하은과 할아버지의 방법론을 체계화하여 전 세계 아이들이 그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놀라운 성과들을 도출했습니다. 첫째, 주산시각화 융합교육법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ADHD 아동들에게 특히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둘째, 이 방법으로 훈련받은 아이들이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 30%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셋째, 수학 공포증을 겪던 아이들도 즐겁게 수학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슈나이더 교수는 감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산법이 아니라 사고의 혁명입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의 주제는 마음으로 하는 수학이었습니다. 수학은 차가운 논리만은 아닙니다. 따뜻한 마음으로도 할 수 있어요. 제가 하은이에게 주산을 가르친 것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청중 중에는 수학을 포기했던 수많은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수학을 정말 못하는데. 이하은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믿어주셨고 매일 조금씩 연습했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강연이 끝난 후 수많은 학생들이 주산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MIT는 정식으로 이재민 주산수학연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름을 딴 최초의 연구기관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제 이름이 MIT. 윌리엄스 학과장이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선생님은 수학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으셨으니까요. 축하 파티에서 슈나이더 교수가 연설했습니다. 저는 오늘 진정한 수학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동양도 서양도 아닌 인류 공통의 지혜입니다. 이재민 선생님과 이하은 학생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모두가 힘찬 박수를 보냈습니다. 할아버지와 이하은은 서로를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이제 개인의 성공을 초월하여 인류 전체를 위한 공헌이 되고 있었습니다. 2025년 봄, 전 세계적으로 주산 르네상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하은 이재민 재단은 무료 온라인 플랫폼을 출시했습니다. 마음주산이라는 명칭의 이 플랫폼은 15개 언어로 서비스되었습니다. 첫 달에만 1,000만 명의 사용자가 가입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폭발적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케냐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계산기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이들이 머릿속 주산으로 복잡한 계산을 수행합니다. 정말 기적 같습니다. 인도의 빈민가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수학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려던 아이들이 이제는 수학을 가장 좋아하는 과목으로 꼽습니다. 이하은은 직접 여러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건강상의 이유로 장거리 여행이 어려웠지만 화상으로 모든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방글라데시 다카의 한 학교에서 이하은은 1,000명의 아이들 앞에서 시범을 보였습니다.
통역을 통해 설명을 듣던 아이들이 점차 스스로 주산을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정말 숫자가 색깔로 보여요. 한 소녀가 뱅꼬러로 외쳤습니다. 이하은은 그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한편 선진국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IT 기업들이 직원 교육에 주산법을 도입했습니다. 프로그래밍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복잡한 알고리즘을 시각화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구글의 한 엔지니어가 증언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수학교육계에서 발생했습니다. 미국 수학교사협회는 주산시각화 융합교육을 공식 커리큘럼에 포함시켰습니다. 이것은 지난 50년간 수학교육에서 가장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협회장이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하은과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할리우드 영화로도 제작되었습니다. 마인드 에버커스라는 제목의 이 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영화 시사회에서 할아버지가 소감을 말했습니다. 영화는 과장이 많지만 한 가지는 정확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치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은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대한민국 가리봉동에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하은아, 나는 내 옆집에 살던 김수아야. 내가 떠난 후에 할머니가 내 할아버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 이제 나도 수학을 잘해. 고마워. 이하은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동네 친구들도 이제 수학을 좋아한대요. 할아버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그게 진정한 성공이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란다. MIT 연구팀은 놀라운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주산 교육을 받은 아이들의 대학 진학률이 70%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아이들의 변화가 두드러졌습니다. 경제적 배경과 무관하게 누구나 수학영재가 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하은은 이 제16세가 되었지만 그녀의 사회적 영향력은 나이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운교육특별대사로 임명된 이하은은 전 세계를 다니며 교육평등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모든 아이는 배울 권리가 있습니다. 가난이 재능을 묻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저와 할아버지가 그 증거입니다. 할아버지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소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폐지를 줍던 노인과 말을 잃었던 소녀가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2025년 이하은과 할아버지는 마침내 대한민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에는 수천 명의 환영 인파가 모였습니다. 하은아, 할아버지,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청와대도 방송국도 아닌 가리봉동의 집이었습니다. 역시 우리 집이 최고야. 할아버지가 만족스러운 듯이 말했습니다. 이웃들이 모두 나와 그들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이재민 형님, 하은이가 정말 대단해요. 우리 동네가 이렇게 유명해지다니. 다음 날 한국수학연맹으로부터 상장을 수여받았습니다. 두 분은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가장 위대한 성취를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이하은과 할아버지는 화려한 행사보다 동네 아이들과의 만남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가리봉동 주민센터에 작은 교실이 마련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주산교실이라는 간판이 걸렸습니다. 첫 수업에는 50명의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한국인, 중국인, 베트남인 등 다양한 국적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함께 재미있는 수학 여행을 떠나볼까요?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하은도 보조교사로 나섰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 배운 것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한 중국인 아이가 중국어로 질문했습니다. 정말 제가 하은 누나처럼 될 수 있어요? 물론이야. 누구나 가능해. 수업이 끝난 후 학부모들이 찾아와 깊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수학을 포기하려 했는데 이제는 제일 좋아해요.
무료로 이런 훌륭한 수업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손을 저었습니다. 제가 이하은은 MIT와 한국을 오가며 연구와 교육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해요. 주산법이 뇌 발달에 미치는 영향, 다른 학습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적용하는 방법 등 할 일이 정말 많아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건강하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이는 많아졌지만 열정은 젊은이 못지않습니다. 죽는 날까지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그것이 제 삶의 진정한 의미이니까요. 최근에는 국제적인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에서는 이하은 이재민 주산법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육 방법이 아닙니다. 인류의 지혜가 담긴 문화유산입니다. 유네스코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공식 초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도 주산법의 혜택을 받게 해주세요.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실 수 있나요? 이하은과 할아버지는 가능한 한 많은 요청에 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나눌수록 커지는 것이니까요. 할아버지가 늘 강조하는 말입니다. 한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주산수학 융합교육을 국가교육과정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2026년부터 전국 초등학교에서 선택 과목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교육부 장관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기업들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삼성과 LG는 주산법을 활용한 교육용 인공지능 AI 개발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하은 양과 할아버지의 철학을 지키면서 기술로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하지만 이하은과 할아버지의 원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상업적 이용보다는 교육적 가치가 우선이며 가난한 아이들이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이하은은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주산법과 인공지능을 결합하면 학습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각 아이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집니다. 이 연구는 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혁신적인 접근입니다. 교육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버드 교육대학원 교수가 평가했습니다. 가리봉동 주산수학 배움터 건설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말 완공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후원 덕분에 당초 계획보다 더욱 훌륭한 시설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하은과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책으로도 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다큐멘터리도 제작되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난다. 사랑으로 가르치면 불가능은 없다. 이러한 희망의 메시지가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하은과 할아버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가리봉동의 작은 교실에서 만나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의 해맑은 웃는 얼굴이 우리의 가장 큰 보상입니다.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이하은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요. 저희가 하는 일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가리봉동의 임시교실. 할아버지는 예년처럼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하은은 MIT에서 화상으로 수업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구구단을 주산으로 재미있게 배워볼까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정말로 수학을 잘할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는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너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단다.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화면 속 이하은이 덧붙였습니다. 저도 처음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께서 저를 믿어주셨고 매일 조금씩 노력했더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할아버지와 이하은은 화상으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은아, 나는 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할아버지도요. 할아버지께서 계셨기에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의 대화를 듣던 옆에 있던 자원봉사 교사가 말했습니다.
두 분을 보면서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랑이 얼마나 거대한 힘인지를 배웁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가리봉동의 하늘, 노을빛이 작은 교실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공간에서 시작된 기적은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주산을 통해 수학의 즐거움을 깨닫고 자신감을 회복하며 원대한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하은과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환경이 한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적인 사랑과 끈질긴 노력이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가장 보잘것없는 곳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아이에게는 빛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오늘도 가리봉동 어딘가에서 할아버지의 주산 소리가 들려옵니다. 딸랑딸랑, 희망을 상징하는 그 소리는 계속될 것입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수학을 사랑하게 될 때까지, 모든 아이가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할 때까지 이하은과 할아버지의 아름다운 도전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멈추지 않고 지속됩니다. 재활용품을 수거하던 노인과 말을 잃었던 소녀, 그들이 함께 창조해낸 기적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감동을 선사했나요? 가난이 꿈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을, 사랑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을 이하은과 할아버지가 명확하게 증명했습니다. 오늘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한 아이가 주산을 배우며 희망을 키우고 있을 것입니다. 그 아이가 어쩌면 내일의 이하은이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수학을 어려워하거나 꿈을 잃어가고 있는 아이가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꼭 전해주십시오. 모든 아이에게는 무한한 잠재력이 내재되어 있으니까요. 이러한 희망의 메시지가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신다면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어딘가에 존재할 제2의 이하은과 제2의 할아버지가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엄청난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켜서 희망과 기적의 다음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